에코과학부는 몰라도 장희권 교수님은 안다. 이런 말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이거 꼭 제 자랑 같은데. 저희 암컷 청개구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아, 나 틀렸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에코과학부의 장희권입니다. 그리고 오늘 인싸랑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바로 이 장소에서, 다른 장소도 아닌 바로 이 장소에서 인터뷰를 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이거 기획했어요. 장사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아, 이거 꼭 제 자랑 같은데. 자랑 많이 하셔도 돼요. 네. 네. 근데 막상 머릿속에서 열심히 그렸어요. 어떻게 전시를 하고 싶은가. 근데 딱 이 모습이 나왔는데 네.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냥 딱 이렇게 사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한 구절씩 있어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 구절은 뭐냐면은 이 사진을 찍는 사람이 저 사진을 찍을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는가. 저는 그만큼 이 사진을 잘 표현하는 구절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혹시 여기에 교수님께서 찍으신 사진도 있으세요? 헉! 어디 있나요? 보실래요? 네네네. 아, 이렇게 일어나서요? 네. 어디 있는 건가요? 청띠 제비나비. 이거 그러면 이 구절을 교수님께서 쓰신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일단 한번 있잖아요. 네. 이 나비를 한번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띠가 굉장히 색깔이 특이해요. 그렇죠. 네. 이 색깔, 이게 옥색이죠. 네. 물론 우리나라에 예쁜 나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이 청띠 제비나비, 이 나비도 아마 가장 예쁜 나비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리고 또 보면은 여기 보면 있잖아요. 여기가 바닷가예요. 아, 제주도. 정말요? 네, 제주도 아, 바닷가예요. 그렇네요. 제주도 서귀포시. 네, 그래서 이 암석 보이죠? 네, 까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물 보이죠? 네. 이게 조수웅덩이에요. 아. 그러니까 한번 맛보면은 살짝 짠맛이 있을 거야. 네네네네. 그래서 이 나비가 네. 원래 꽃꿀을 먹죠. 그쵸. 이 꽃에 가서 이 꽃꿀을 먹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사실 나비도 아주 다양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돼요. 조금씩 핸드폰 꺼내가지고 가자. 잠깐. 굉장히 유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진 찍으시면. 생각보다 허리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이 불편한 자세 있잖아요.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불편한 자세를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저희가 예. 제작진 중에 문과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이 나올 과학 인싸와 관련된 궁금증을 모아서 준비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귀로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평소에 귀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2년 전 네. 그때 뉴질랜드에 갔어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 시작 바로 전인데 2019년 겨울에서 2020년 초였는데 네. 거기에 학회가 있어서 갔는데 뭐 저를 포함해서 한 여러 명이 같이 남섬을 한 바퀴 뺑 돌았어요. 뉴질랜드의 북섬 남섬 있잖아요. 이 학생 2명이 보니까 저쪽에서 막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열심히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나도 갔죠. 뭐야? 그랬더니 매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매미가 노래한다는 거예요. 네. 와, 근데 나한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진짜요? 네. 그 매미는 굉장히 작아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높은 소리를 내요. 네. 그러니까 거의 한 8,000km, 막 9,000km 헤르츠? 그 정도의 소리 내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요. 노아가 와가지고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은 네네네. 제가 그 대학원생 때 박사 학위를 하고 할 때 그때 연구했던 종이 있어요. 나방인데 이게 벌집에서 사는 나방이에요. 명나방. 근데 얘가 소리를 이용해서 의사소통해요. 근데 그 소리가 초음파예요.
그래서 초음파는 이 주파수가 너무 높아가지고 들릴 수가 없잖아요. 예,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들을 수가 없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나방의 소리, 초음파 통신을 연구할 때 박쥐 소리 들을 수 있는 막 그런 탐지기를 이용하여서 막 소리를 듣기도 하고 네. 녹음도 하고 그랬어요. 네. 나 그래서 야 내가 명색이 소리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내가 연구하는 종의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 이것은 아니다 싶어서 내가 포닥 때부터는 내가 듣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종을 연구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택한 종이 귀뚜라미. 우리의 감각 있죠. 감각. 눈이라는 이런 감각 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보고, 귀라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코나 이 혀를 통해서 세상의 이런 냄새를 맡고, 이게 일종의 감각 기관인데, 이 감각 기관은 그 마음의 창이라고 생각을 해요. 창. 그래서 나는 이 감각 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봐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리를 듣고 이게 도대체 어떤 소리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게 중요하고 어떤 것은 필요 없는지, 이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능력, 내가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중요한 방법이며 수단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기에도 어떻게 좀 소리의 그 특징이 있나요? 모기가 소리를 내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어떤 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는 이게 모기는 나를 공격해요. 그렇죠. 이게 나로서는 모기가 나쁜 존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먹이다. 그러면 얘는 포식자예요. 네. 그러니까 나는 방어 행동을 할 거예요. 물론 모기는 작고 얘는 기생하는 것이고 네네. 일시적인 기생을 하는 것이고 나는 그 기생을 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존재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이 기생을 하려고 하는 이 모기의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은밀하게, 그쵸. 네, 가능하면 맞아. 조용하게. 은밀하게 네. 딱 접근을 해가지고 네. 피만 싹 빨고 탁 맞아요. 날아가면은 얼마나 좋을까. 아니 왜 모기는 조용히 날아와서 나의 피를 빨지 않고 왜 그렇게 소리를 내면서 나를 그러니까요. 날 공격을 할까? 너무 궁금해요. 난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 왜 그러는지는 지금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네. 뭐 한 가지 뭐 이유는 모기의 날개가 네. 뭐 일정하게 진동을 해야만 얘가 비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진동할 때 나는 소리가 뭐 그냥 우리 귀에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귀는 그런 소리를 잘 듣도록 진화했고 그럼으로써 모기를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연의 소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교수님이지만 그 교수님도 모기 소리는 싫어한다. 아니 이것은 그 진화적으로 우리 인간이 그런 소리를 일종의 혐오하는 소리로 분류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휘바람새 소리 정말 좋아해요. 딱 제주도에 가면은 이 제주도임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소리, 그런 소리가 있어요. 내가 좀 흉내내기가 참 힘든데. 혹시 반면에 가장 싫어하는 소리도 있어요? 모기 소리? 정말 싫어요, 저도. 마지막 질문입니다, 교수님. 그러면 동물의 소리를 연구하시는데 사람의 소리에도 관심이 많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사람의 소리도 네. 관심은 있어요. 근데 네. 사람의 소리를 뭐 일부러 연구한다거나 네. 뭐 이 사람의 소리를 나름 뭐 해석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거기까지는 전혀 없고요. 네. 솔직히 말해서 뭐 이 사람의 소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고 그리고 진짜 연구가 안 되어 있는 분야는 이 자연의 소리, 이 동물의 소리이거든요. 그리고 또 사람의 소리는 굉장히 매력적이긴 하지만
적어도 이 소리를 만드는 그 사람한테 물어볼 수가 있어요. 너 왜 그 소리 냈니? 이렇게. 그쵸, 그쵸. 근데 동물의 소리가 매력적이면서도 항상 불가사의한 게 얘가 소리를 냈는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너 왜 그런 소리 냈니? 이렇게. 이게 바로 그 부분이 제가 하고 하는 역할이라고 해야 할까? 교수님께서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청개구리, 그다음에 귀뚜라미 이런 것들을 또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시잖아요. 네. 이런 동물들의 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동물들이 소리를 생성하는가? 이제 그 목적을 보면은 이게 주로 번식기 때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이 소리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 보통 배우자를 찾을 때 경쟁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배우자를 얻기 위해서 획득하기 위해서 이 생성하는 소리는 동시에 그 경쟁자한테 내가 여기 있다. 그리고 나는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얼씬도 하지 마. 얼씬도 하지 마. 이제 이런 소리가, 이런 의미가 네네. 같이 가요. 그래서 주로 크게 첫 번째가 이 뭐 배우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영역, 인데, 근데 암컷은 그것을 또 반대로 이용해요. 근데 암컷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에 노래하는 수컷이 많이 있어요. 네. 뭐 이만한 논이 있다? 여기에 서너 마리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암컷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수컷, 저 수컷, 저 수컷. 그 중에 누구를 선택하겠어요? 일단 좀 목소리가 우렁차면 우렁차고. 네, 믿음이 갈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뭔가 좀 세 보이는 세 보이는. 그런 네, 그렇죠. 고를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암컷 청개구리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아, 나 개구리였네. 근데 너무 비할 필요까지 없고, 근데 의외로 네. 그 이 동물들의 그 암컷 선호도를 보면은 네. 거의 비슷해요. 네. 정말이에요. 정말 놀랍도록 비슷해요. 이게 새가 됐건 포유류가 됐건 개구리가 됐건 심지어 곤충이 됐건 선호도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보면은 이 암컷들은 주로 이렇게 낮은 주파수의 소리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저음의 소리. 인 소리를 내는 그런 수컷을 선호해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약간.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암컷 청개구리. 아, 진짜 비슷하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렁찬 소리, 네. 예, 그리고 약간 빠른,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정열적으로 빠르게 노래한다? 뭐 그런 소리를 선호하죠. 예. 근데 이런 선호도가 단순히 뭐 그게 매력적이야. 좋아, 매력적이야. 매력이 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 놈의 매력이 도대체 뭐길래 왜 얘를 선택해? 네. 예? 이 매력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요? 우리가 보통 왜 암컷이 특정한 형질을 가진, 특정한 특징을 지닌 그런 수컷을 선호하는가? 처음에는 그냥 매력일 것이야. 그냥 그렇게 매력적이면은 그런 매력적인 뭐 자손을 낳을 수 있을 것이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왔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그런 매력을 가진 수컷을 배우자로 뒀을 때 아주 건강한 자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매력이라는 것은 그런 건강한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수컷이에요. 그래서 이 암컷이 그냥 아무렇게나 배우자를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특정한 배우자, 바로 매력적인 배우자를 선택했을 때 그 굉장히 건강한, 잘 생존할 수 있는 이런 자손을 낳는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요. 지금 아까 전에 또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하시기도 했지만, 동물의 행동이라는 교양 과목을 지금 10년 넘게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전공 학생들이 에코과학부는 몰라도 장익원 교수님은 안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 학교 바깥에서는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바깥에서는 시민탐사대를 운영을 하시면서 이제 시민 참여 과학을 이끌기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학생들과 대중에게 알리고 싶은 생태학의 매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동물들이 잘 살고 있는 그런 생태계를 꿈꾸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보면은 우리 인간과 몇몇 특별한 종을 위해서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만든 이 환경을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우리를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인위적인 환경과 우리하고 좀 안 맞아요. 이 동물들이 잘 사는 것이 얼만큼 중요한가. 이 동물이 우리가 꼭 걔를 먹기 때문에 아니면은 구경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이 동물들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우리한테도 좋다. 저는 이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근데 참 힘들어요. 이게 동물이 그렇게 보호를 하면은 뭔가 뭐 돈이 떨어져 뭐 이렇게 하면은 설득이 쉬울 텐데. 그렇죠. 이런 어떤 철학적이고 감성적인 걸로 좀 흔들기가 그러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감 느껴요. 그래 좋아. 그렇지만 막상 그렇게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동물의 소리는 우리가 그 자연 생태계, 자연 환경, 이게 우리 주변이죠. 이 주변을 알 수 있는 그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특정한 생태계에는 특정한 동물이 특정한 시기에 활동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만 듣고 있으면은 지금 누가 뭘 하고 있는지, 여기서는 이런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이다, 이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이 동물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최근에는 또 그 DMZ 비무장지대 또 소리를 연구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예. 그 프랑스 국립자연사박물관하고 그 대만 뭐 중앙연구원인가 하여간 이런 곳하고 같이 지금 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DMZ의 그 소리를 이용해서 그 DMZ의 생태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DMZ의 소리를 지금 계속해서 녹음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DMZ 하면은 약간 환상이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여기서는 볼 수 없는 그런 동물의 소리를 들을 거야. 거기 가면은 여기서 볼 수 없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소리가 있을 거야. 뭔가 새로운. 완전 새로운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열심히 저도 처음에 거기서 녹음기를 이제 설치하고 소리를 가져오잖아요. 열심히 들었어요.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소리가 없어요. 다 아는 소리예요? 전혀 새로운 소리가 없어요. DMZ에서 소리를 들어봤는데, 그래서 약간 실망? 이면서 동시에 아니다. 들어보니까 다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요? 그건 뭐냐면은 좀 더 풍부하다. DMZ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민간인 통제 구역이라 하더라도 기껏해봤자 몇십 킬로미터거든요. 그 안에 뭐 새로운 종이 있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그렇죠. 단지 그 지역이 그만큼 잘 보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부한 소리를 듣는 거고요. 이게 저는 딱 DMZ를 보면서 야, 이게 과거의 우리나라의 소리다. 이게 저는 그렇게 포장하고 싶어요. 어쩌면 그 소리가 바로 조선시대 때 아니면 그 이전서부터 들렸던 소리가 아닐까.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가장 근접한 소리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또 중요한 그런 연구 데이터로 쓰일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런 파주 DMZ 가보면은 그 안에서도 개발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좀 그래서 제가 지금 이 DMZ에 가서 이 소리를 연구하는데 나름 사명감이라고 할까? 왜냐면은 내가 지금 기록하지 않으면은 이 소리는 이제 누구도 들을 수 없다. 지금 이렇게라도 기록을 해놔야만 그래도 나중에 한번 소리를 들어보고 이 당시에 소리가 어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이 소리도 자꾸 변해요.
우리 주변 환경이 변하면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소리도 바뀌어요. 네. 좀 그래서 더 이상 이 DMZ가 바뀌기 전에 이 개발되기 전에 그 원형 모습 그대로 그 소리를 이렇게 기록하고 싶어요. 그러면 혹시 그거 기록해서 또 앞으로 뭐 다른 연구나 이런 거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세요? 저는 주로 연구가 네네. 목적이고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전시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해요. 소리 전시. 맞아요. 소리 전시 너무 색다를 것 같아요, 교수님.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정말 네. 네, 저는 그래서 그걸 네. 내년에 한번 해볼까 하고 내년에 좀 시간이 괜찮으세요? 바쁘시잖아요. 내년 연구년입니다. 저희가 사실 네. 항상 이 인싸랑 마지막에 공통 질문을 드려요. 10년 뒤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을 여쭙는데 또 교수님께서는 소리 연구자니까 저희가 질문을 살짝 바꿔봤어요. 10년 뒤 듣고 싶은 소리나 말은 무엇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이 너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이게 저는 지금 바라는 것은 이게 지금 듣는 소리가 그때도 들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계속해서 어쩌면 더 풍부해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요. 자연에 푹 빠져 살고 싶은 인생, 그리고 우리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라면은, 청소년이라면은 한 번쯤은 네가 개구리 연구할 필요 없어, 곤충 연구할 필요 없어, 생태계 공부 안 해도 돼. 그렇지만 인생에 특히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자연에 한번 푹 빠져보면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 세상을 이해하는 법이 완전히 달라질 거야. 전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인생의 모토로 이렇게 자연에 빠지다라고 이렇게 쓰고 다녀요.